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미드랩스 한무희 대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제어기에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나 아니면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잘 하기 위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10년 넘게 일을 해 오면서 정리한 세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엄격한 표준 준수 요구사항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제어기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사람의 인명과 관련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이프티에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ISO 26266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식 네임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ISO 26262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그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이제 정리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라든지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보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품 개발 전반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명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part 6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발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서 각 개발 단계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단위 설계 단계에서는 단위 설계서를 쓰는 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어떠한 단위 설계서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명시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가보면 개발과 관련된 환경이나 툴에 대해서도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의 기반은 그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해저드 어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리스크 등급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좀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아무튼 ISO 26262와 같은 표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인데 스탠다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스파이스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CMMI와 맞춰서 그 중에 이제 스파이스를 오토모티브 도메인에 특화시켜서 A스파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가보면 여러 개 이제 그 에어리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자동차 도메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다 따라야겠죠. 그다음에 뭐 미즈라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떠한 제약사항,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그런 제품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 외에도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기타 제약사항과 관련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나 검증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개발 환경이나 절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제어기가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어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뭐 16비트 MCU에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8비트나 16비트 MCU에 올라가는 제어기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아주 단순하게 센서 입력 받아서 동작 수행하고 모터 제어 하나 하고 끝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어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기 하나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여러 회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맞물려 있어요. 이를테면, 뭐, H사에서 이제 OEM이라고 하는 그, 실제 그 최종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제어기들을 납품하는 티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티어가 있으면 그 티어 1 밑에 티어 2, 티어 3, 티어 4 이런 식으로 멀티 티어들이 각각 자기 제품들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스펙이나 엔지니어링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맞는지 준수한지를 평가하는 과정, 뭐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 리포트, 절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제어기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개의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해봤었는데, 어, 하나의 이제 그 기본적으로 OEM에서 하나의 제어기에 대한 시스템 리퀘어먼트 스펙을 이제 그 첫 번째 티어에 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사가 받았다. 그럼 M사가 이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구는 자기네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느 모듈은 뭐 A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는 B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입력으로 받는 센서가 있다. 그럼 센서는 C사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회사들이 센서 만드는 곳, 소프트웨어 만드는 곳, 그 다음에 하드웨어 만드는 곳, 그 다음에 기구와 여러 가지 이제 통합해서 만드는 곳,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만들어서 또 OEM에 납품을 하고, 그럼 OEM은 실차에 여러 이제 다른 제어기들 간에 통합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고, 이렇게 OEM과 티어 간의 복잡한 협업 관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테스트 환경이나 테스트 절차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테스트 리포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설명했던 것과 맞물려 있는데, 차량의 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제어기 하나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여러 티어 간에 여러 단계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절차라든지 개발 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엔진 제어기다. 그러면 엔진의 EMS 제어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실차에 올린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실차에 올렸는데 차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차가 만약에 멈춘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테스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테스트 환경이나 장비도 굉장히 손실을 입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나 절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계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뉴얼 코딩도 하지만 자동차 쪽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어떤 제어기 같은 경우는 모델 기반의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MBD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모델이 단순하게 순수 IT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UML이나 이런 모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PID 제어를 하는 그런 모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 제품군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도메인마다 파워트레인대로의 어떤 그런 개발 모델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오토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동화된 코드가 갖고 있는 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개발 환경이나 절차가 굉장히 폭넓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어기도 결국에는 그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이죠.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그런 공통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리소스 제약상, 그래서 CPU 제약상, 메모리 제약상, 타이밍 제약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여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륙이라든지 에이스파이스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백업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평가하기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CPU 사용량을 점검한다든지, 리소스 사용량을 점검한다든지, 타이밍 제약사항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스 케이스 익스큐션 타임이라고 해서 최장 수행 시간 분석, 이런 것들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IT나 소프트웨어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보면, 믹스드 시그널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아날로그 신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시그널이 그냥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딱 특정 시점에 어떤 값을 딱 측정해서 패스페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트레시홀드를 줘야 되고, 그 레인지, 예를 들어서 전압이 2.3V에서 3.2V까지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3.5V 딱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 오차 범위들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입력 값들이 이렇게 프로파일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추이를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차량 뒤에 뒤쪽 유리에 이제 요즘같이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내부에 습기가 찼을 때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열선 같은 것들을 깔아주죠. 그 안에 이제 유리 들어있는데 열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아마 스펙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 20분까지 얘가 동작하고 꺼야 됐어요. 히팅을 하고 이제 꺼야 돼요. 왜냐면 이제 화재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펙이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전원을 온 했을 때 얘가 전원이 들어가느냐를 볼 뿐만 아니라 20분 동안 계속해서 얘가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20분이 되었을 때 딱 꺼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파일이나 추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변속기 이런 것들은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좀 값이 올라가다가 특정 값에서 툭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어떤 동작 값들이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프로파일 특성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I/O 시그널을 캐치하고 이것을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어렵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특화된 개발 환경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특정 컴파일러나 칩밴더에서 그 칩밴더에서 보통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와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기본 표준 RCC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않는 특정한 라이브러리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바꾸진 않죠. 매번 바꾸진 않는데 이게 일반적인 IT 개발 환경과는 또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특정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즈라라든지 이러한 코딩 룰을 체크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즈라를 체크하기 위한 표준들은 보통 이제 안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개발 환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서 테스트하다 보면 코딩 룰을 위반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예외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 테스팅, 정적 분석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에 특화된 개발 환경을 고려하고 거기에 제공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 사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각 도메인마다 특화된 요소들이 있죠. 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도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엄격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그러한 세이프티라든지 아니면
제약사항 기반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티어 간의 복잡 다단한 개발 환경들이 있고 그것을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들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특성 외에도 믹스드 시그널 IO라든지 하드웨어 특화된 개발 환경이라든지 통합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